이번 시간에는 서울을 네. 송파구의 가장 대장급이죠. 잠실 엘스 아파트 얼마 정도 하락했는지 네.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송파구 하면 거의 대한민국의 최상급지에 가까운 그렇죠. 강남 상구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맞죠? 손가락 네. 안에 들죠. 네. 네. 예.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평의 거의 대장급. 대장급. 예, 요게 쌍벽인데 잠실 엘스랑 리센츠. 리센츠 이 두 개가 거의 대장급인데 멋진 개찐입니다. 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보면 요 녀석이 잠실 엘스는 27억까지 갔었고 네. 얘는 또 26억 5천까지 갔었고 아, 5천. 네, 거의 도찐 개찐이죠. 그때 네. 당시에 뭐 호가나 이런 것도 봐야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잠실 엘스가 조금 더 빠졌고 리센츠도 좀 뭐 이제 빠질 거라고 네, 예상되고. 네, 많이 빠졌어요. 요것도. 네,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엘스가 좀 뭐랄까 송파구의 바로미터 같은 네. 이런 걸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잠실 엘스를 보겠습니다. 네. 아유, 뭐 위쪽으로는 한강이 이제 또 접해 있고 좌측에는 이제 공원 그리고 2호선 9호선 완전 알짜배기 예. 노선을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예. 학교도 그렇죠. 품하고요. 예. 초, 중, 고 어, 뭐 다 들어가 있죠. 다 있습니다. 네.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교도 근처에 가깝다 이게 아니고 네. 그냥 노른자처럼 품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구조로 맞죠? 그렇죠. 그냥 딱 노른자예요 학교가. 이들만을 위한 단지. 네. 학교. 한강뷰에다가 공원에다가 교통, 자연환경, 초등학교 접근성 네. 버릴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음, 그 한강을 이제 북쪽으로 이제 뽑혀 있긴 하지만은 뭐 이 엘스, 그다음에 리센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잠실 주공, 도단지, 그다음에 뭐 장미 아파트 쭉쭉쭉 이 한강 라인으로 네, 예, 아주 좋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가면 이제 막 압구정동까지 네. 예, 그렇죠. 쭉쭉. 어떻게 보면 강남에 압구정이 있다면 이제 잠실 송파에는 잠실 엘스와 잠실 엘스와 리센츠가 있다. 네. 좀 이렇게 봐지죠. 그냥 딱 지도를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네, 그리고 평당가 여기 세팅했는데 6,100만 원. 네,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 그렇죠. 동네에서는 이제 가장 비싼 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재건축을 제외하고 네, 가장 비싸면서 대장 단지 누가 뭐라더라도 이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이 최고가 때는 27억. 27억이었습니다. 34평 84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 얘가 이제 거래된 거는 이제 얼마까지 빠졌냐? 최근에 예, 19억 19억 3천이 이제 거의 최근 최저가입니다. 올해인가요? 올해 거래인가? 네. 올해 2월달 거래된 게 그죠? 네, 12월 22년 12월 12월 2일이네. 맞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네. 12월 2일 날 이제 거래된 게 이제 신고하면서 네. 이제 최저가 거래를 좀 갱신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이번 달 12월 달에만 해도 매매가 거래가 굉장히 좀 있었어요. 그죠? 네네. 20억, 21억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게 몇 퍼센트 빠진 거냐면 28% 정도 빠진 거거든요. 28%. 네, 28.52% 정도 빠진 건데 요런 데는 그래도 지금 거래라도 되니까 그런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딴 지역은 더 싸게 내놔도 거래가 안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거래가 그래도 뭐 대단지 5,000세대 넘는 대단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듬성듬성 이렇게 되는 게 네, 가격 나중에 방어에는 굉장히 그렇죠. 좋죠. 네. 지금 이 엘스랑 리센츠만 합쳐도 10,000세대가 10,000세대가 넘어요. 네. 네. 그냥 지방의 신도시입니다. 네. 네. 참, 네. 살기 좋네요. 네. 자, 뭐 버릴 게 없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고점일 때가 얼마였죠? 27억이요. 27억이었습니다. 네. 자, 84 기준입니다. 자, 27억이고 가장 고점일 때 네. 27억이었고 그리고 19억 3천에 현재 거래가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적정 가격이냐 이거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 기준으로 볼 거고 그거를 나타내주는 뭐 게 많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리치고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리치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별 동량에서 네. 송파구를 찍어야 되겠죠. 네. 서울의 이제 송파구 이렇게
그래서 송파구 가볍게 보면 많이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네네. 좀 빠지고 있고 역시 지난달 대비 매매가가 한 1.2% 빠졌고 많이 빠졌어요. 네, 문제가 사실은 전세가 빠졌네요. 전세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전세가 많이 빠지고 있고 이게 꺾이고 있는 게 보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더라도 요때 너무 많이 오르긴 했구나. 그렇네요. 이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투자 점수를 봤을 때도 여전히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보통 수준이 됐네요. 유의였는데 이제 보통까지 왔어요. 대부분의 단지가 네. 나쁨이라든지 뭐 네, 이런 이 정도잖아요. 주의 이렇게 됐었는데 주의나 맞죠? 네. 이제 조음이 되면 이제 네. 투자하기 좋은 상태가 왔다 이래 보는 거죠. 이제 보통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아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난 촬영 시간만 해도 약간 유의에 가까웠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평가 지수를 보니까 임대료 대비 저평가해서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니까 이제 전세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 요 보면 전세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올라오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가 맞죠. 자, 그리고 여전히 고평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자, 이걸 우리가 오늘 예. 좀 중심적으로 볼 거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 지표로 봐야 될 네. 지표 중에 하나죠. 자, 이래 보면 평균이 24.5. 자, 송파구의 평균은 24.5입니다. PIR 지수가. 사실 비싸긴 하죠. 네. 24.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돼. 모아야 하지만 집을 살 수 있을까? 맞벌이 한다 쳐도 12년. 네. 네. 그냥 일반 소득이 아니라 진짜 정말 고소득자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평균이 24.5고 지금 현재는 32.7이죠. 네. 그래서 32.7 현재 값은 32.7이고요. 그리고 최고점일 때가 얘가 37.4죠. 맞네요. 37.4. 네. 최고점일 때는 37.4였고요. 그 다음에 최저점일 때는 너무 과거보다는 최근 한 15, 서브프라임 이후로 최저점일 때가 한 지난 되겠죠. 고점과 현재 고점 사이에 예. 저점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7.6 정도가 나와요. 저점이라 해도 굉장히 사실은 비쌉니다만 네. 네, 소득으로 이게 평균 소득이다 보니까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참 집이 비싸요.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고평가일 때가 평균 대비 고평가 최고점일 때가 53% 정도 고평가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가 이제 32.7 조금 빠져서 네,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냐? 33% 정도 고평가돼 있다. 평균 대비. 예, 송파구의 소득 대비 집값으로 봤을 때 네. 예, 33% 정도가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이제 시장이 저평가돼 있을 때는 얘가 적정 가치 대비 28% 정도 빠질 수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가격을 유추해 보니 이제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7억이 최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53% 고평가를 대입했을 때 적정 가격은 얼마냐? 17억 6천 정도가 이제 적정 가격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12월 달 가장 싸게 이제 거래된 게 19억이었으니까. 19억 3천이니까 네. 다 와가긴 하지만 여전히 9% 정도는 고평가된 적정 가격보다는 이제 고평가돼 있다. 얼쭉 다 와가지만 그렇죠. 조금 더 비싼 편이다. 네. 이래 봐지고 그러면 얘가 최저점이 마이너스 28%잖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28%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는 12억 7천 정도. 네. 최저점, 과거 최저점까지 간다면 네. 요 때는 이제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나 그렇죠. 소득 상승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소득이 좋아진 사람이 송파구로 이사를 올 거니까. 그래 보면 이 최저점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낮겠죠. 낮아 보이는데요. 네, 무슨 경제 위기가 오거나 네. 이렇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한 17억 6천 정도가 적정 가격 수준이고 이 이하로 살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저점 가격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잘 사는 게 된다.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같은 불경기 때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데 네. 사실 더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얼어붙는 속도보다 이 사람의 심리가 얼어붙는 속도가 더 가파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럴 때는 기준선이 안 생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가격 평가를 못 하기 때문에 금매로 그냥 던져버리는 그렇죠. 거죠.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삼고 내가 할 수 네. 있는 행동을 취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기준은 사실은 뭐 더 오버될 수도 있고 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은 네. 아까 우리 대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으면 이 심리라는 것은 주변이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휩싸이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데 휘둘리지 않고 네. 좀 똑바른 눈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추가로 한 1분 정도만 더 하자면 항상 요 보시면 소득 대비 집값에서 고평가 저평가를 나눠놨잖아요. 네. 우리가 입주 물량도 중요하고 청약 경쟁률이나 미분양을 보면서 얼마나 이 동네에 지금 현재 수요가 있는지 이 입지는 어떻는지 앞으로의 호재는 어떻는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가는데 역시 이 중요한 지표 요거를 보시면 네. 고평가 상태가 2006년부터 있었잖아요. 네네. 네. 요때 팔았으면 이 긴 침체기를 좀 피할 수 있었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또 요때는 이제 집을 안 살려고 했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서 오른 걸 확인하고 이제 서울로 많이 다녔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보면 서울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부산 대구 사람들이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때 이 저평가 구간에서는 샀으면 좋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뭐 말이 많았지만 이 고평가 구간일 때는 역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내가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서 봤던 집은 좀 팔았으면 좋았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저평가 지수만 잘 보더라도 내가 뭔가 행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유튜브 상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사실 모든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샘플링도 다 하고 네. 실제로 이제 투자 그다음에 임장 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뢰할 만한 지표라는 거죠. 그럼요.